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1990년대 광양제철소의 본격 가동 이후 한국 철강산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 내수 침체로 시작된 불황이 IMF 외환위기로 결정적 타격을 받으면서 위기에 직면했던 한국 철강산업이 21세기에 들어와 어떤 전개를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전반기의 한국 철강산업은 1990년대 후반기 불황의 여파가 남아 있었습니다. 표는 이런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사실상 1970년대 이후 30년간 설비 확장을 멈추지 않았던 한국 철강산업은 이 시기 숨고르기에 들어가서 확장을 멈추고 있습니다. 표를 보면 2000년대 전반기 한국 철강산업의 생산 능력은 대형 고로 등 제선 설비의 경우 2600만 톤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강 설비의 경우도 5000만 톤 전후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선 설비는 사실상 포항제철의 포항과 광양의 대형 고로 설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포항제철의 설비 확장은 광양제철소 4기 확장 이후 사실상 멈췄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강 설비의 경우 대형 고로 프로세스에서 이어지는 전로 제강과 고철 등을 원료로 하는 전기로 제강으로 나누어지는데, 전로 제강은 포항제철의 대형 고로 프로세스에서 이어지는 독점 분야로 2000년대 초입에 2600만 톤에서 2000년대 중반 2700만 톤 정도로 역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민간 철강업계가 주도하는 전기로 제강의 경우 2000년대 초입 2300만 톤 수준에서 2500만 톤 수준으로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표에서 보듯이 2000년대 후반기에 다시 시작된 급격한 설비 확장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00년대 전반기 한국 철강산업은 1990년대 후반의 불황과 이로 인한 업계의 혼란을 정비하는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1997년 부도 이후 기업의 덩치가 커서 그 처리에 가장 큰 문제였던 한보철강의 경우 포항제철의 위탁 운영 등 우여곡절을 거쳐 2004년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00년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회장 사후 2세들 간의 경영권 분쟁의 결과로 장자인 정몽구 회장이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기아자동차, 현대전공, 현대강관, 인천제철을 소유하고 독립하여 만든 재벌 기업 집단입니다. 2000년 출범 당시의 명칭은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이었습니다. 한보철강만이 현대자동차그룹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시기 부도가 났던 산미특수강 역시 현대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였던 인천제철이 인수하였습니다. 1970년대 말 제2종합제철소 건설사업에서 포항제철과 경쟁하다가 패배를 맛본 현대는 인천제철에 이어 한보철강 그리고 산미특수강까지 소유하게 되어 현재 현대제철의 토대를 구축하게 됩니다. 사실 현대는 1990년대 한 번 더 포스코와 같은 대형 고로 프로세스의 종합제철소 건설을 시도합니다. 1991년 정주영 회장의 의지에 의해서 인천제철은 같은 해 12월 신규 사업부를 설치하고 1992년부터 사전 검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계획은 현대제철의 한 사업부에서 진행하고 있었지만 사업 규모 등 여러 측면에서 사실상 당시 현대그룹이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1995년에는 신규 사업부를 서울 계동 현대그룹 사옥으로 옮겨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현대그룹과 인천제철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1990년대 후반에 철강산업의 불황,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외환위기까지 닥쳤기 때문입니다. 공급 과잉론과 공멸론을 우려하는 정부를 설득하지 못했고 결국 당시 김대중 정권은 현대그룹에 대한 종합제철소 건설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보철강, 산미특수강 등을 인수한 2000년대 중반의 시점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철강산업 불황이 2000년대 전반기에 조정기를 거쳐 다시 호황기로 접어드는 시점이었습니다. 세계 철강 시장이 오랜 불황에서 벗어나고 경기가 호전되면서 세계 주요 철강사의 설비 확장이 재개되었습니다. 현대의 입장에서는 포스코급의 종합제철소를 갖겠다는 오랜 염원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실제로도 현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작업이 한보철강의 인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대형 고로 프로세스의 일관제철소를 건설하여 포스코의 포항과 광양제철소에 이은 제3의 종합제철소를 완성하겠다고 구상했습니다. 일명 D 프로젝트라고 불린 현대의 동계획은 한보철강을 인수하고 그 한보철강에 주력 설비가 있는 당진제철소를 개조하여 대형 고로 프로세스의 일관제철소를 건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부도가 나기까지 한보철강이 건설 중이던 코렉스 설비를 철거하고 고로공법을 기반으로 하는 일관제철소를 건설하되 연산 350만 톤의 고로 2기를 지어 연산 700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예상되는 투자 자금은 약 5조 2,400억 원 규모였습니다. 2004년 10월 현대자동차그룹은 일관제철 사업 추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한보철강 인수합병식이 거행된 지 열흘 만에 당진 공장을 방문한 정몽구 회장이 고품질의 철강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고로를 지어 샘물에서 열연 냉형 강판을 종합적으로 생산하는 일관제철 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밝힌 것이었습니다. 현대제철의 일관제철소 건설 계획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1970년대 말과 1990년대 현대가 2차례에 걸쳐 종합제철소 건설을 추진했을 때와 달리 정부나 경쟁사가 되는 포스코 등 철강업계에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과거의 경우 불황기에 추진된 사업이므로 철강제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는 논리가 큰 힘을 발휘했으나 앞서 언급했듯이 2000년대 중반이라는 시점에는 내수시장에서도 철강제 수입량이 점점 늘고 있어 국내 생산 능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현대가 주장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설득력을 발휘했습니다. 현대는 현대제철의 종합제철소 건설이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열형 강판과 슬래브 수입 대체를 이루어 연간 40억 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고품질 중간재의 원활한 수급을 통해 수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언론에서도 수요 산업에 미치는 직간접 생산 유발 효과가 11조 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고용 창출 효과를 들어서 정부에도 어필했습니다. 현대는 대형 제철소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 인력을 제외하고도 운영에 필요한 3,8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게 되고 이후 낙후된 충남권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제철소가 소재한 당진 지역은 새로운 철강 산업의 메카로 부상해 서해안 지역 경제 부흥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내부적으로도 이른바 쇳물에서 자동차까지라는 진정한 의미의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지면 자동차용 강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열연 강판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고 열연 강판은 확실한 수요처가 존재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철강 사업과 자동차 사업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6년 제철소 건설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조선 등 중공업을 주려고 했던 현대그룹이 1970년대 말부터 염원했던 종합제철소 건설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실제 건설되는 제철소의 규모와 주요 설비는 2004년 작성한 계획과는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더 큰 규모의 종합제철소 건설이었습니다. 당초 연산 350만 톤급으로 계획했던 고로를 400만 톤급으로 확장하면서 모든 계획을 800만 톤 체제에 맞춰 조정했습니다. 나아가 1, 2기 고로를 정상 가동한 이후 3기 고로를 건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열어놓고 이를 부지 레이아웃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400만 톤급 대형 고로 2기를 기반으로 800만 톤 체제로 1기 제철소 건설 공사를 시작하지만 사실상 연속적으로 2기 확장 공사로 400만 톤급 고로 1기 추가 건설을 통해 최종적으로 1200만 톤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연속적 시설 확장은 포스코의 포항 및 광양제철소 건설 때와 유사합니다. 특히 동일 설비를 반복적으로 설치하여 공기도 단축하고 시설의 상호 연관 및 숙련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건설 전략은 광양제철소 건설과 매우 유사합니다. 제철소의 규모가 원래 계획보다 커졌고 2단계 400만 톤 고로 추가 건설도 염두에 두었으므로 예상되는 투자 자금도 기존 계획의 5조 2,400억 원 규모에서 5조 8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2006년 시작된 현대제철의 종합제철소 건설은 2010년 4월, 1월 400만 톤 1호 고로가 완공되어 가동에 들어갔고 같은 해 11월에 동일 규격의 제2고로가 가동에 들어가면서 1기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한국 철강산업의 관점에서는 1970년 포스코의 포항제철소 건설 공사가 시작된 이래 정확히 40년 만에 세 번째 종합제철소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현대제철 1기 건설 공사에는 총 6조 2,300억 원의 자금이 투입되어 착공 당시의 계획보다 4천억 원 이상이 더 들었습니다. 2011년에는 계획대로 제1, 제2 고로와 동일 규격의 제3 고로 건설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제3 고로는 2013년 9월 완공되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현대제철은 1200만 톤급 종합제철소로 완성되었습니다. 한보철강을 인수하여 대형 고로 베이스의 일관제철소 건설을 선언한 지 9년 반이고 1기 건설 공사에 착공한 지 불과 7년 만에 이루어낸 것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건설 기간보다 2년이나 단축된 것입니다. 현대제철은 종합제철소 완공으로 단번에 세계 11위의 철강업체로 등장하였고 한국철강산업은 조강 생산량 기준으로 2014년 세계 6위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5천만 톤 수준이던 조강 생산 능력은 현대제철이 가동에 들어간 2010년에 7천만 톤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포스코의 포항제철소가 건설된 1970년대를 제1의 성장기, 광양제철소가 건설된 1980년대를 제2 성장기라고 한다면 2000년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건설은 제3의 성장기를 맞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1세기에 들어서 한국 철강산업의 가장 큰 설비 확장이었던 현대제철의 종합제철소 건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봉광자의 마지막 시간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 근대 철강산업사 100년에 대한 전체적 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